저항이 12옴인 저항기 유도 개수가 9.2mH인 인덕터, 전기 용량이 31.2 마이크로페렛인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진폭이 45V고 각 진동수가 3000라디안퍼세크인 교류 기전력 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기전력이 이런 사인함수를 배웁니다. 이럴 경우 전류의 진폭과 교류 기전력과 전류 중에 어느 쪽이 위상이 앞서는지 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의 진폭부터 갑니다. 전류의 진폭은 교류 기전력의 진폭을 임피던스 Z로 나누면 되죠. RLC 직렬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XL 유도 리액턴스죠. 오메가 L, XC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주어지니까 다 대입해서 전류의 진폭 구해보면 2.17A입니다. 이제 교류 기전력과 전류 중에 어느 쪽이 위상이 앞서는지 정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위상자 도표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류와 전압은 실제로 스칼라형입니다. 스칼라형인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위상자 도표그래프가 있습니다. 위상자라는 건 시작점을 수직하게 지름축 회전축으로 해서 제자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각속력으로 회전하고 있는 벡터가 위상자죠. 여기 있는 화살표가 전류 또는 전압에 대한 위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진폭에 해당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위상자가 여기 온 시점에서 실제 값은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입니다.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가 직렬 연결됐습니다. 직렬 연결 특징이 뭐냐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회로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류가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자 도표를 그릴 때 전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위상자 도표를 그릴 거냐면 어떤 시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류와 영의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와 영의 시점에서의 전류의 위상자는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전류와 영의 시점에서의 전류의 위상자입니다. 저항기에 대해서는 저항기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위상자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입니다.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저항 곱하면 됩니다. 인덕터에 대해서는 인덕터에서의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위상자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진폭입니다.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유도 리액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축전기에 대해서는 축전기에서의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위상자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입니다.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용량 리액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어떤 순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합은 항상 이 녀석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전압은 스칼라형입니다. 스칼라형인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위상자를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때도 벡터처럼 더해야 됩니다. 먼저 y축상에 있는 두 개의 화살표에 해당되는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이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까지 생각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이만큼 남을 겁니다. 이제는 y축상에 있는 이런 벡터와 x축상에 있는 이런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 방향에 해당되는 화살표 그려버리면 되죠. 이 녀석이 교류 기전력의 위상자입니다. 교류 기전력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파이만큼 앞섭니다. 그러면 각 파이 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파이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저항기에서의 전압의 진폭,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진폭,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이 각각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류의 진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의 진폭 없애버리겠습니다. 탄젠트 파이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는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되겠죠.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가 각각 이렇게 되죠. 주어진 값 다 대입해서 각 파이를 구해보게 되면 54.6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류 기전력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54.6도 앞섭니다. 근데 54.6도를 라디안으로 환산하게 되면 0.953 라디안이거든요. 교류 기전력이 이런 사인 함수로 변할 때 이 녀석 위상입니다. 전류의 위상이 여기에 비해서 0.953 라디안만큼 늦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기전력이 먼저 최대값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제는 문제의 교류 회로에서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t=0.442 미세컨의 순간에 전지가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 그리고 저항기, 축전기, 인덕터에서의 전력 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회로에서 기전력 원이 단위 시간당 회로에 공급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은 전류의 기전력 곱하면 되죠. 지금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류 시간에서 변하죠. 기전력도 시간에서 변합니다.
기전적인 사인 함수로 변할 때 전류의 위상은 기전적 위상 오메가 t에 비해서 파이만큼 넓다고 했습니다. 전류는 이런 사인 함수로 변합니다. 순서 바꿔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전지가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t 이퀄 0.442ms 순간에 전지가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값 다 대입합니다. 34.5W입니다. 직류 회로에서 특정 회로 성분에서의 전력은 전류에다가 회로 성분에서의 전압을 곱하면 되죠. 근데 이 회로 성분이 만약에 저항기라면 저항기에서의 전압은 V 이퀄 IR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교류입니다. 전류가 시간에서 변하죠. 전류가 시간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제곱합니다. 결국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이런 사인 제곱의 함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t 이퀄 0.442ms 순간에서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값 다 대입합니다. 7.5W입니다. 축전기에서의 전압은 전류의 위상 오메가 t 빼기 파이에 비해서 2분의 파이만큼 늦습니다. 그리고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 용량 리액턴스를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XC가 오메가 10은 1입니다. 그래서 축전기에서의 전압을 이런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축전기에서의 전력, 그러니까 축전기에서 에너지 변화율은 전류에다가 축전기에서의 전압을 곱하면 되거든요. 전류가 시간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축전기에서의 전압은 마이너스 이런 코사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인, 코사인이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축전기에서의 에너지 변화율은 이런 사인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t 이퀄 0.442ms 순간에 축전기에서 에너지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값 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7.1W입니다.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와 인덕터에 쓰는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 이퀄 0.442ms 순간에서는 축전기에서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순간입니다. 인덕터에서의 전압은 전류의 위상, 그러니까 오메가 t 빼기 파이에 비해서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고 했습니다. 인덕터에서의 전압 진폭은 전류 진폭의 유도 리액턴스를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사인 함수는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바꾸는 게 가능하죠.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입니다. 인덕터에서의 전압은 이런 코사인 함수로 변합니다. 그럼 인덕터에서의 전력, 그러니까 인덕터에서의 에너지 변화율은 전류에다가 인덕터에서의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전류 시간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덕터에서의 전압은 이런 코사인 함수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순서를 바꿔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이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덕터에서의 에너지 변화율은 이런 사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t 이퀄 0.442ms 순간에서 인덕터에서의 에너지 변화율 구해보면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합니다. 구해보면 44.1W입니다. 그러니까 t 이퀄 0.442ms 순간은 인덕터에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과정상의 한 순간입니다. 앞서 구한 저항기와 축전기 인덕터에서의 전력을 구해서 다 더하면 35.4W가 됩니다. 이 녀석은 전지가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과 같죠? 실제로 전지가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과 저항기, 축전기, 인덕터에서의 전력을 시간 함수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와 같이 변하거든요. t 이퀄 0.442ms 순간에서 전지가 회로에 공급하는 전력은 35.4W, 그리고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7.5W, 축전기에서 전력 17, 마이너스 17.1W, 그리고 인덕터에서의 전력은 44.1W입니다.